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판세를 바꿀 수 있는 3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 그리고 조맨친 의원 각각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가 국제정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에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매우 인상적인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변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맨친 의원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변화들은 경우에 따라서 시장을 큰 폭으로 상승 전환시킬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포텐셜을 가진 재료들이라서 향후 면밀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가 러시아를 품고 신냉전을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서방과의 협력을 선택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매우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이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5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를 그렇게도 감싸기만 했던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중국도 소극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달랑 하나의 기업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냐고요? 글쎄요. 중국의 기업들은 그러니까 시진핑의 생각에 반해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대박 사건인 겁니다. 결국 중국이 러시아와 서서히 단절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요. 아직은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자본에 의해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재탄생되었다라는 구조적 특성을 갖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서방을 버리고 러시아를 선택하기에는 너무도 중국이 그동안 커버렸어요. 러시아가 미국이나 혹은 유럽을 대신해서 중국의 생산품들을 모두 사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거 외에도 사실 겁도 좀 났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시장에서는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매우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심각한 자금 유출을 겪어봤습니다. 그게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국제금융협회 로빈 브룩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최근 목도되고 있는 대규모 자금 이탈은 그 규모와 강도 면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비슷한 현상이 다른 신흥국 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이죠. 물론 그분의 생각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어요. 자본 이탈의 일부는 자산 재배치의 의미도 좀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로 성장주 위주의 심천 주식이 매도되고 있는 반면에 본토로는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자금 이탈이 진행 중이고 이머진 전체에서 중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이유가? 왜 중국에서만 큰 자금이 이탈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 러시아의 중국 자산 매도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요, 유로화, 달러화, 그리고 위환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서방 세계 제재 이후 유로하고 달러는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중국 자산뿐이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돌아오고 있는 국채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중국 자산을 팔아서 서둘러 현금을 마련해야만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어쨌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 계속 거래하겠다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를 돕는 나라는 누구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었죠. 만약에 중국의 의도대로 러시아와 거래를 하게 된다면 중국마저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겁니다.
해외 투자 자산들은 보수적이에요. 언제든지 동결 가능성이 생긴 중국 자산을 기피하려 들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아마 요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이의 축소가 아주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는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왜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아요. 원리금을 갚을 때가 됐는데 돈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인쇄해 줄게 해서 윤전기 돌려서 달러 인쇄해서 주면 됩니다. 반면에 중국 국채는요, 부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비록 국채일지라도 신용물이라는 말이죠. 신용물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로 얹어줘야만 매수가 가능해요. 한마디로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가 추가로 보장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스테이지에서는 대략 100bp 정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부도가 없는 미국 국채 대신 부도가 있는 중국 국채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 국채보다도 1%는 이자를 더 줘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중국과 미국 간의 국채 스프레드가 100bp보다 하락하면요, 중국 국채는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국채를 버리고 미국채를 선택하게 되죠. 실제로 그랬어요. 미중 간 금리 스프레드가 10년물 기준으로 100bp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자금 이탈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경기가 침체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 중인데 금리를 올리면요,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금리를 격하게 올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중 간 10년물 금리 차이는 이번 주 초 기준으로 50베이스 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고작 1년에 0.5% 이자를 더 얹어준다는 이유로 위험이 전혀 없는 미국채 대신 중국 국채를 매수하시겠습니까? 물론 위험이 극도로 통제된 시기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날이 갈수록 매파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베이스 포인트는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규모 자금 이탈이, 그것도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중국은 설상가상이었어요. 경기는 침체 위험이 있어서 금리를 내리자니 자본 이탈이 무섭고, 그렇다고 금리를 따라 올리자니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 불보듯 뻔해집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말 예정인 시진핑의 황제 즉위식은 물 건너갈 수도 있어요. 중국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처세술의 최고수 미국은 중국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죠. 지난 23일이었죠. 미국의 무역 대표부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관세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대규모 자금 이탈이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미국 쪽은 바라보지도 못했던 중국이었어요. 그런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준 만큼 나도 줄 수 있어 라는 제스처로 화답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시노펙의 러시아 사업 중단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물론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완전한 단절보다는 제재에 소극적으로 동참하는 방향으로 점차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시진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출로부터 나오는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 중국의 최대 에너지 업체인 시노펙의 협력 중단 소식은 푸틴을 궁지로 몰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서둘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인가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전략을 바꿔서 돈바스 지역에 국한된 점령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뉴스마저 들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조 바이든은 유럽의 정상들을 만났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역설했고, 유럽은 올해 안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까지 낮추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당장 가능한 일일까요? 유럽의 작년 기준 천연가스 수입은요, 모두 4,300억 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입이 1,530억 입방미터 정도 되죠. 올해까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3분의 2로 줄인다. 뭐 그거 다 인정하면 최소 500억 입방미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걸 다 어디서 구하죠? 일단 미국의 세일업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세일업자들은 신규 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실제로 대형 EMP 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의 70% 이상은 혹여 증산이 필요할지라도 전체 캐파의 10%를 넘길 생각은 아예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석유의 가치가 떨어지다 못해 빵 밑으로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세일업체라고 하더라도 증산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당장 150억 입방미터를 추가적으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220억 입방미터만 수출을 해봤거든요. 올해 2030년까지는 500억 입방미터의 추가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령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350억 입방미터는 카타르나 이란 혹은 나이지리아 이런 다른 곳으로부터 수입이 대체되어야만 해요. 하지만 말이죠. 미국은 최근에 사우디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예전에는 석유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서 둘 사이가 금슬 좋은 부부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도 산유국입니다. 또 이 화석연료는 인기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우디의 석유를 계속해서 미국이 엄청 많이 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까슈크지 살인사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사우디와 결별을 한 상태였죠. 애인하고 헤어졌으니까 본전 생각이 좀 나겠죠? 예전에는 석유 시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방어용 무기가 잔뜩 깔려 있었어요. 결국 사우디에 배치되어 있었던 패트리어트 기지마저 몽땅 철수해 갑니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요. 저 미국한테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시키는 일은 모두 했어요. 정말 성심껏 도와왔는데 죽는 날까지 함께 하자 해놓고 미국에서 세일 오일이 띡 나오니까 팽당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빈 살만은 미국이 하자는 일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합니다. 최근에 오페크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빼야만 한다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 바이든의 전화마저 없다고 그래 이렇게 거부하는 상황까지 정말 둘 사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이런 사우디의 반응에 대해서 미국은 그래 그러면 너 아니라도 많거든 하라면서 주위의 다른 산유국들과 접촉을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메카와 메디나 이 두 개의 성지를 모두 가진 매우 상징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동의 다른 나라들의 개별 행동을 유인하는 것이 힘들죠. 결국 미국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공을 들여왔던 이란은 러시아랑 다시 친해지기로 한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이란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굵은 선을 다시 긋고 사우디와는 다시 화친을 도모하게 되죠. 일단 토라져버린 사우디를 달래기 위해서는 큰 선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난 3월 20일 그 선물이 인도됩니다.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재배치한다는 발표를 하고 말이죠.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매일 두들겨 맞고 있던 사우디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 쏙 빼갔던 패트리어트 세트를 다시 재배치하겠다는 뉴스까지만 있었고 사우디가 증산하겠다는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이 빈살만의 생각이 어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우디가 화를 다 풀어내고 다시 예전의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결손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변화. 조 맨친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조 맨친의 갑작스러운 변절 때문에 날아간 돈이 무려 2조 3천억 달러. 그 때문에 미국은
잉여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됐죠. 경제보다 더 많은 돈이 뿌려졌어요. 연준은 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QT, 즉 양적 긴축을 통해서 잉여 유동성을 흡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반대만 해왔던 이 조 맨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미니 BBB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협상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건 또 뭔 소리인가요? 조 맨친의 반대에서 핵심은 바로 이 BBB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지역구인 이 웨스트 버지니아는 화석 에너지 생산이 많은 곳이에요. 그린 정책을 주도하는 바이든 정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조 맨친의 변절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협조할 수 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그럼 조 맨친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의 셰일 업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유가가 이 저장비 때문에 마이너스 가치까지 하락했었어요. 그게 수십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정부를 위해서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해봐봐야 세일 업체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올해에만 당장 150억 입방미터를 더 뽑아내야만 됩니다. 세일 업체들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최근 조 맨친의 지역구인 웨스트 버지니아에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연말 통과된 인프라 부양 법안에서 약 60억 달러를 뚝 떼서 지원을 확정합니다. 물론 민주당이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집행한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추가로 수소 허브 지정을 통해 명분을 구하려 했습니다. 이것마저 확정된다면 웨스트 버지니아 딱 하나의 주에 총 80억 달러의 정부 지원이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입이 딱 벌어진 조 맨친은 정부가 그렇게 나와준다면야 BBB 법안에 합의할 수도 있다라고 화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 맨친은 BBB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앞에 민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으로 봐서 애초에 2조 3천억 달러는 물론이고 조 맨친이 직접 제안했던 1조 8천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가 되든 일단 들러 엎어졌던 재정 투자안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확정되는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중립금리 수준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요. 나스닥 기준으로 유입된 자금이 지난 4개월 동안 빠져나갔던 자금보다도 많이 유입됐어요. 이것은 시장 반전을 만들 수 있는 매우 강한 재료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재료 중에서 한두 가지만 확정된다고 해도 시장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발 악재는 약간 노이즈로 남아있겠지만 앞으로 1년 혹은 2년 후의 주가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과 중국, 러시아, 조 맨친 의원까지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최근 나스닥에 유입된 자금의 양이 엄청나다는 분석과 함께 결과적으로 1, 2년 뒤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